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토요일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무적호 충돌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화물선 당직 사관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국내에는 재판 관할권이 없는 사건이었는데 해경은 애초 이런 사정을 알고도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장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영 해경이 무적호 충돌 사고와 관련해 화물선 당직 사관인 필리핀인 항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국내선 재판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은 예견된 일입니다. 항해사에 대한 재판의 경우에 사고가 공해상에서 발생하였고 행위자와 해당 선박이 모두 외국 국적이므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국내 법원에는 재판에 관할 건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재판 관할 건이 없다는 점을 해경도 알고 있었지만 수사와 구속영장 신청을 강행했습니다. 공해상에서 외국籍 선박의 선장이 우리나라 사람이면 우리가 다 할 수 있거든요. 선장의 충돌 혐의를 있을 거라 보고 한 겁니다. 하지만 해경은 한국인 선장에 대한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화물선사 측은 이 같은 국제법 관례를 해경에 여러 차례 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공해상에서 발생된 충돌 사고이기 때문에 일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사고 원인도 불명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로 컴플레인을 많이 한 걸로. 해경이 화물선 선장의 혐의를 찾는 동안 화물선은 꼬박 6일 동안 통영항에 압송돼 있었습니다. 중국을 갔다가 또 다음 스케줄이 있고 쭉 이랬는데 그 스케줄 자체가 엉망이 됐어요.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통영 해경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필리핀 당직 사관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한 뒤 수사 자료를 필리핀 검찰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정책 선거는 사라진 채 혼탁 선거가 기승을 부릴 거란 우려는 적지 않은데요. 선거의 중요성과 깨끗한 선거의 과제를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처음 치러진 4년 전 상대 후보자를 금품으로 매수하려던 2명이 구속된 것을 비롯해 경남에서는 모두 291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됐습니다. 적지 않은 연봉과 지도사업비, 각종 사업과 지역 경제에 영향력이 막대한 조합장직에 너도나도 돈을 뿌려가며 매달린 결과였습니다. 부정선거로 직을 잃은 조합장도 여러 명, 장기간 재판에다 재선거의 피해는 고스란히 협동조합과 조합원들의 몫이었습니다. 지역 농협은 농협 좋아요로부터 이제 문자 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중단이 되니까 그런 손실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경남의 농수 축격과 산림조합 172곳의 조합장을 뽑는 제2회 동시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는 달리 예비후보 등록제가 없고 연설회나 토론회도 할 수 없습니다. 깜깜이 선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 기간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밑 경쟁은 이미 치열하고 엄성적인 혼탁 선거가 재현될 가능성은 적지 않습니다. 정책 선거가 실종되다 보니 조합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조합장 선거하면 돈 선거다. 이런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지 않으면 조합장 누가 되더라도 우리 농민들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농어업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농수축협의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더욱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최근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 이를 비판해야 할 공단 내부 조직인 인권경영위원회가 침묵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사장의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열린 창원시설공단의 첫 간부회의. 논란이 된 허한구 이사장의 막말이 시작됩니다. 마산 사람 일부 맹목적인 그런 꼴통 사람들은 자꾸 한 여성문화센터장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합니다. 우리 관장이 수영장에는 못 들어가겠는데 남자들 많이 보려고 그래 안 해요?
조롱성 발언까지. 말이 좀 느려가지고 직원들 답답해하겠는데. 시민에 대한 막말은 물론 공단 직원에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발언이 잇따랐지만 정작 내부 감시 시스템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인권 존중 문화 정착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난달 공단이 만든 인권경영위원회가 아무 조치도 없는 겁니다. 인권 침해 접수나 위원들 요청이 있을 때만 위원회가 열리고 아직 활동을 준비하는 시기라는 게 이유입니다. 발표만 한 상태고 올해 어떤 플랜을 가질 것인가를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 위원은 발언의 심각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웃었습니다. 조커라고 나는 알아들었거든요. 정치권에선 허 이사장 사퇴와 인사권자인 창원시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허 이사장은 공단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 한 장짜리 짤막한 사과문만 올렸습니다. 이사장 막말 파문에 이어 내부 침묵까지. 인권에 대한 내부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창원시설공단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지난해 이상 한파로 지리산 녹차의 40% 이상이 동해를 입으며 피해가 컸습니다. 이번 겨울 농민들은 톱밥과 왕겨를 뿌리며 동해 예방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경남 하동군 야생 녹차밭. 푸른 밭 사이로 노란 왕겨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농민들은 왕겨와 톱밥으로 녹차 뿌리 부분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어렵니까? 그래서 이걸 정부에서 이걸 왕겨를 갖다 좀 깔면은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지난해 하동에서는 이상 한파로 전체 녹차 재배 면적 423헥타 가운데 41.7%가 피해를 봤습니다. 녹찻잎과 가지가 말라 죽거나 잎이 붉게 변하는 동해 피해를 입으면서 가루 녹차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따랐고 농가 소득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초 영하 10도 이하의 날씨가 2, 3주가량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온도가 가장 낮았었고요. 두 번째는 강수량이 낮아서 이 토양 수분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에 녹차 200톤까지 수출할 계획인 하동군은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겨울 100헥타의 녹차밭에 왕겨와 톱밥 4만 포를 뿌리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 효과가 한 2.5도 정도 이루어질 수 있고 수분 증발 억제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까지 동해 피해가 없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 세계 농업유산인 하동 지리산 녹차밭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 농민들은 한겨울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져 공기가 많이 탁해졌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입니다. 저녁부터는 눈과 비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서 내륙과 지리산에는 최고 3cm 내외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경남에는 내일 새벽까지 5mm 내외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오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절기 대안인 내일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덕분에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경남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창원에는 3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저녁 6시 이후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김해 영하 1도, 통영은 2도에서 출발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양산 12도, 거제 10도로 평년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거창 영하 6도, 진주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합천 10도, 남해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반짝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대구 경북에서 홍역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 학교의 감염병 관리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현재 경남 학생 가운데 홍역에 걸린 환자는 없지만 유럽과 중국 등 홍역 유행지로 여행을 다녀온 뒤 고열과 함께 기침이나 구강점막 반점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스마트 공장 실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도는 전수조사를 통해 이미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기업의 도입 효과를 분석하고 스마트 공장 희망 기업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경남 제조업 혁신 정책 방향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또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스마트 공장 전환 효과 목표를 매출액, 일자리 창출 개수 등 수치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25일까지 도내 낚시 여선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는 도와 연안 7개 시군, 해경, 수협, 선박기술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며 낚시 여선 영업구역 준수 여부와 인명 안전설비 비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낚시 여선 이용객에게 조난 버튼 조작 방법을 교육하고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주문하는 등 지도 활동도 할 계획입니다. 진주시의 시내버스 업체 경영평가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진주시와 삼성교통노조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삼성교통노조가 다음 주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삼성교통노사는 오늘 용역 보고회에서 표준 운송원가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 반면 진주시는 재정 지원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교통노조는 다음 주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진주시는 전세버스 투입과 택시 부재 일시 해제로 파업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원에 들어섰습니다. 어제 창원 복림동 휴먼시아 2단지에 문을 연 사회적 협동조합 한들산들은 육아 돌봄실과 요리실, 방송국 등을 갖췄으며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교육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LH는 육아 등 어려움을 아파트 주민 주도로 해결하고 나아가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으며 성과를 분석해 사업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왕산까지 1.9km 길이의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됩니다. 산청구는 웰니스 관광의 메카인 동의보감촌의 관광자원 확충과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용역 결과는 오는 3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산청군 관계자는 동의보감촌 케이블카와는 별개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는 계속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영시는 겨울철 저수온에 취약한 어류의 가두리 양식장을 중심으로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영권 86곳의 해상 가두리장은 1억 6천만 마리를 양식 중인데 이 가운데 저수온에 취약한 돔류와 쥐치류가 5,400만 마리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5개 해역 39개 어가를 저수온 중점관리 해역으로 지정해 안전해역 이동과 사전 출하 유도, 사료 공급 조절 등은 물론 재해보험 가입과 ICT 어장관리 시스템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